온타리오주 정부가 오는 3월 1일 백신 여권을 폐지합니다. 오늘 온주 정부는 식당이나 극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때 시행해오던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 이른바 백신 여권 정책을 오는 3월 1일에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달 말 코로나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지표가 더 나아지면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제한을 전면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오는 17일부터 인원 제한을 해제합니다. 백신 여권을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이 대상으로 당초 일정보다 나흘 앞당겼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목요일부터 식당과 술집, 영화관과 헬스장은 물론 박물관과 미술관, 카지노 등은 정원의 1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 모임과 결혼, 장례식은 2m 거리 두기를 지키는 선에서 인원을 늘릴 수 있고 백신 여권을 확인하는 경우와 야외에선 인원 제한 없이 허용됩니다. 스포츠 경기장과 콘서트, 극장 등 다수가 모이는 시설은 정원의 50%까지, 나이트클럽 등도 정원의 25%까지 허용됩니다. 사적 모임 인원 또한 늘어납니다. 사적 모임은 실내 50명, 실외 100명까지 가능하고 공공행사 인원은 실내 50명, 실외는 인원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식료품점과 약국, 쇼핑몰 등도 2m 거리두기 가능한 수준에서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는 당분간 반드시 써야 합니다. 정부는 2주 후 새로운 방역책을 다시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18일부터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12세에서 17세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방역 완화는 높은 백신 접종률에다 병원 입원 환자가 꾸준히 감소하면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한편 알버타주는 오늘부터 학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진정세에 주정부들이 잇따라 방역책을 완화하는 가운데 연방정부도 국경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행과 항공업계 몇몇 감염병 전문가는 지역사회에서 이미 널리 확산하고 있는데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는 비효율적이라며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정부 역시 유연한 방역 대책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지난주 정부는 지난해 11월 말에서 올 1월 22일 사이 입국자 양성률이 지난해 9월에서 11월 27일 사이 0.16%보다 훨씬 높은 5.16%지만 이제는 국경 제한을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국영방송 CBC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캐나다 입국 시 72시간 안에 받아야 하는 PCR 검사 의무화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 국경 완화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캐나다의 대다수 전문가들도 국경 완화에 대체적으로 찬성하고는 있지만 우려되기도 한다며 PCR 검사 대신 항원 검사나 신속 진단 키트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현행 방역 체계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처는 한국의 오미크론 확산이 이달 말 정점을 지나 3, 4월에는 안정 추세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보면서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서 두 번째 한인 요양원 건립을 위한 온라인 청원이 시작됐습니다. 유동환과 정창원, 양요셉, 이상경, 유종수 씨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요양원 건립추진위원회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 측이 교회 부지를 요양원 건축에 사용하도록 해줬는데 요양원을 건설하려면 부지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부지 용도를 변경하려면 토론토시 의회에서 시의원 과반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추진위는 한인 사회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청원 사이트에 관련 내용을 올리고 부지 용도 변경을 위한 만명 서명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시작된 청원 운동에는 오늘 정오까지 3,3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추진위는 해당 지역 시의원의 찬성도 있었다며 10,000명의 서명을 받은 뒤 이를 토론토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추진위는 부지 용도 변경이 안 되면 요양원 건립도 어렵다며 한인 1명이 지인 10명이 동참하도록 적극 도와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참여할 때는 청원 사이트에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넣고 지지 버튼을 누르면 $8 기부금을 내거나 아니면 지인에게 알리겠냐고 묻는 박스가 나옵니다. 여기서 원하는 박스를 클릭한 뒤 안내대로 하면 마무리됩니다. 청원 사이트에서 기부금을 클릭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해당 청원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배포해 줍니다. 한편 추진위는 최대 128개 침상을 갖춘 7층 건물을 세울 계획으로 현재 교회 건물 뒤편에 있는 교회 주차장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 고조와 원유 공급 부족 등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세를 보이며 전국의 휘발유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휘발유 가격은 올 초 리터당 $1 39센트에서 어제 $1 60센트까지 치솟았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도 지난 토요일 $1 75에서 어제는 $1 80센트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 같은 상승은 코로나19 회복세로 접어들면서 원유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공급이 이를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 구도가 상승세인 유가에 뜨거운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의 가장 큰 문제는 공급 부족인데 세계 3위 석유 생산국인 러시아가 대립하면서 추가 증산이 어려워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토론토는 다음 주에만 $1 62에서 $1 65까지 더 오를 수 있다고 전문가는 전망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기름값이 $1 75에서 $2까지 더 오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의 유가 전문가는 공급에 제약이 있는 데다 재고 부족으로 앞으로 한두 달간은 현 상태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해밀턴 경찰이 한인으로 추정되는 30대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39세 이모 씨는 해밀턴 웨스트 오번 스트리트에 있는 세인트 조셉 병원에서 지난주 수요일 오후 1시 반쯤 직원의 감시하에 산책하던 중 갑자기 도주해 오번 스트리트와 브렌트데일 애비뉴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복용하던 약을 먹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며 목격하더라도 접근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명령으로 강제 입원 중인 이 씨는 키 180cm에 63kg의 마른 체형으로 짧은 머리이며 당시 베이지색 방코트에 짙은색 바지와 초록색 끈이 달린 흰색 신발을 신었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서 주말에 강력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어제나 핀치 애비뉴와 빅토리아 파크 애비뉴 인근에서 흉기에 찔려 중경상을 입은 남성 2명이 발견돼 토론토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같은 날 댄퍼스 애비뉴 북쪽 레이튼 애비뉴와 프레어리 드라이브에선 중상은 아니지만 총기 부상을 입은 피해자 3명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 밤 9시엔 미시사가의 펄링브룩 드라이브와 샤우디 밀스에서 남성 1명이 2인조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으며 필적 경찰이 검은색 상하이에 마스크를 쓴 용의자 2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월 1일 미시사가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총에 맞고 숨진 14세 소녀 살인 사건과 관련해 필적 경찰이 19세 남성을 살인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등에서 코요테가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월과 2월까지 코요테들의 짝짓기 시즌인 관계로 활발한 활동을 보이며 도심 지역 출몰이 증가한다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영가 핀치 인근 주차장에서도 코요테가 목격된 가운데 당국은 어린이와 애완동물은 홀로 방치하지 말고 코요테와 마주치면 안아 들어올리고 쓰레기통은 열리지 않도록 관리하고 애완용 사료나 물을 집 앞에 두지 말며 코요테가 공격적으로 나오면 몸을 커 보이게 하고 돌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되 절대로 등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한 주민의 절반 이상이 부스터샷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소스 조사 기관에 따르면 2차 접종 완료자 중 절반이 넘는 56%가 3차 접종을 꺼린다고 답했고 44%만이 즉시 받을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3차 접종을 꺼리는 이유론 2차 접종만으로 충분하다는 답이 41%로 가장 많았고 부작용 우려가 33%이며 이외에 더 이상 백신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응답이 23%, 지금까지 아프지 않아서라는 답변도 18%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BC약국협회는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나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예전만큼 보호받지 못하는데 절반이 3차 접종을 거부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금요일 기준 BC의 병원 입원 환자 수는 전날보다 21명 줄어든 846명이며 위중증 환자도 136명으로 하루 새 2명 감소했습니다.